안녕하세요. 드라마의 찐 시민남자 리뷰어즈입니다. 리뷰에 앞서 양해 말씀드립니다. 마스크 잘 쓰고 다녔는데 코로나가 또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코맹맹이 소리가 심한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누가 더 제정신이 아닌가 대결을 하고 있는 손호준 장나라 주연의 나의 해피엔드. 시작은 불륜 막장 드라마였다가 중간에는 정신 이상에 대한 교육 드라마였다가 종영 사회를 앞둔 지금은 장르가 뭔지도 모를 사이코 스릴러가 돼가고 있습니다. 분명 드라마가 난해하고 복잡하긴 했어도 허순영이 나올 때까지는 나름 볼만 했는데 뭔가 중심을 잡아주던 그가 사라지고 나니 집중이 살짝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리뷰는 일단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전체적으로 싹 한번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서재원의 외도가 자신의 뜻이 아닌 범죄라는 것을 알게 된 허순영은 지금까지 그녀에게 하려던 복수 전부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고 모든 걸 되돌리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긴 힘들었죠. 서재원에게 함께 복수하려던 권윤진은 절대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수렁을 어떻게든 벗어나려던 허순영은 결국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는데요. 그 복수의 칼을 휘두르는 손잡이는 허순영이 아닌 서재원이 잡게 되었고 남편을 죽인 진범을 잡기 위한 고군분투를 시작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끝까지 믿고 따라주는 태우와 계속 연락하며 범인으로 의심되는 권영익의 뒤를 캤는데요. 뭔가 심증은 확실한데 증거가 전혀 없었죠. 그래서 서재원은 극단적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바로 증거가 없다면 직접 만들겠다. 서재원은 일단 그가 모아놓은 증거를 가지고 권영익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그 증거들을 펼쳐 놓으며 이렇게 얘기하죠. 딸을 구할 건지 자리를 지킬 건지 선택을 하라고요. 그런데 서재원은 왜 굳이 그 증거들을 가지고 경찰서가 아닌 권영익을 찾아갔을까? 그건 서재원이 지금 찾고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그녀의 목적이 단순히 권씨 부녀를 나락으로만 보내기 위해서라면 경찰서를 갔겠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권영익을 찾아온 겁니다. 진짜 필요한 것, 바로 허순영을 죽인 증거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도발을 하고 있는 거죠. 서재원은 오랜 시간, 근 30년간을 권씨 부녀와 지냈습니다. 누구보다 그 두 사람을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권영익 앞에서 권윤진을 언급하며 도발을 한 겁니다. 왜냐? 보기엔 권영익이 권윤진을 엄청 달가워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서재원은 이미 그 속내를 알고 있던 거죠. 표현 방식이 서툴러서 그렇지 권영익이 딸 권윤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보기를 제시한 거죠. 권윤진도 버릴 수 없고 자리도 포기하기 싫다면 분명 그 보기를 제안한 당사자를 없애는 선택을 할 게 뻔하니까요. 한마디로 서재원 자신이 직접 미끼가 되어 낚싯대를 던진 겁니다. 날 찾아와라. 그리고 허순영을 없앤 날처럼 나에게도 그렇게 해라. 그래서 12회 엔딩에 그런 일이 있던 겁니다. 몇 번이나 집에 누군가 침입했는데도 날 잡아봐라 하는 것처럼 경비를 하나도 안 하고 미리 단축 카메라 단 옷을 집어 입고 딱 준비하고 기다린 거죠. 납치당한 뒤 카메라로 증거를 찍기 위해. 그리고 오늘 13회를 통해 모든 게 증명됐죠. 서재원의 계획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말입니다. 권영익은 실제로 서재원의 집에 윤재를 보냈고 그녀를 납치했습니다. 그리고 서재원이 원하던 모습 그대로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냈죠. 주절주절 자기가 저지른 죄를 죄다 불면서 말입니다. 이후 서재원은 간발의 차로 도착한 태호 덕분에 무사히 구출되었고 원하던 대로 권영익을 잡아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조금 카타르시스가 느껴졌죠. 다른 데도 아니고 국감장에서 온 국민이 보는 카메라 앞에 공개되는 증거 영상. 이건 뭐 1,000원짜리 변호사가 와도 안 되고 이상한 변호사가 와도 안 되는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권영익이,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던 그런 놈이 너무 쉽게 인정하고 잡혀 들어갑니다. 그리고 뒤이은 권윤진의 행동도 뭔가 싸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서재원은 처음부터 모든 걸 다시 훑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주 묘한 기억 하나를 떠올리죠. 바로 자신을 납치했던 윤재가 한박 웃음을 지으며 권윤진과 함께 있던 모습. 이상한 겁니다. 만약 그가 권영익의 신복이라면 아버지와의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던 권윤진이 그를 알 가능성이 적은데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남매 같았거든요. 이후 서재원의 머리는 초스피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납치 당시 권영익이 했던 말 중 한 문장이 뇌리를 스치죠. 아마도 너였어도 그랬을 거다. 사람은 누구나 지키고 싶은 소중한 게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권윤진은 분명 허순영 사망 당일 알리바이가 깨졌습니다. 즉 그녀도 그 현장에 충분히 있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윤진은 그 자리에 있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녀가 있었던 거다. 그러니까 허순영을 없앨 당시 그 상황을 주도한 것이 권영익이 아닌 권윤진이었던 거죠. 왜냐? 권영익은 정비서가 밝혔던 대로 그날 급하게 그 장소로 향했거든요. 미리 잡혀있던 미팅까지 취소하고 말이죠. 만약 권영익이 진짜 허순영을 없앤 진범이라면 그런 중요한 일을 앞두고 미팅을 잡았을까요? 그리고 잡았더라도 갑자기 취소까지 하고 뛰어가진 않았겠죠. 결국 이 말은 권영익도 갑자기 알게 된 겁니다. 아마도 권윤진을 돕던 윤재가 권영익에게 연락을 했겠죠. 아가씨가 허순영을 없앴다고요. 백승규에 이어 허순영까지. 권영익이 놀라서 뛰어갈 만한 거죠. 뒤처리를 해주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서재원을 납치한 것도, 그 당시 너라면 이렇게 했을 거다라며 이야기를 한 것도 다 한 가지 메시지인 겁니다. 자식을 지키는 아버지, 즉 진범은 권윤진이고 권영익은 딸을 위해 그 죄를 뒤집어 쓴 것이다. 그리고 아마 서재원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백승규를 이용해 권윤진의 죄도 밝히려 준비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백승규가 또 13회 엔딩에 죽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선 권윤진이 부축을 받으며 걸어나왔죠. 체포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럼 이 상황은 어떻게 된 걸까? 태호는 권윤진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경찰서에서 형사를 만나 백승규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안에 백승규가 숨어있는 안가의 위치가 등장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모습을 지켜본 남태주의 똘마니 형사가 그 사실을 남태주에게 전달했다는 것. 만약 그 대화 내용의 위치가 드러나 있었다면 충분히 남태주가 권윤진에게 그 위치를 알려줬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백승규는 권윤진에게 살아있는 증거이고 만약 그로 인해 권윤진이 잡혀가기라도 한다면 남태주는 권윤진으로부터 받을 걸 하나도 받지 못하게 되니까요. 결국 남태주의 연락을 받은 권윤진이 윤재를 데리고 백승규를 찾아간 거죠. 그리고 마치 대화 도중 백승규가 자신을 어떻게 하려 했던 것처럼 자신의 얼굴에 수많은 상처를 내놓고 백승규를 해치운 겁니다. 정당방위로 죽였다며 말입니다. 그래서 14회 예고편에 병원에 누워있는 권윤진이 등장한 거죠. 그리고 이제 백승규까지 처리되었으니 그녀는 다시 서재원을 향해 복수를 시작할 텐데요. 그게 바로 기자에게 맡겼던 서류, 서재원 엄마 최미양의 죽음에 서창석이 연관되어 있다는 증거일 겁니다. 즉, 나 때문에 우리 아빠도 감옥 갔으니 너도 너 때문에 니네 아빠 감옥 가는 거 봐라, 이거죠. 최미양은 아픈 서재원이 죽이고 기억을 잃었거나 혹은 서재원을 위해 서창석이 죽였을 테니 어쨌든 딸을 위해 죄를 지었다는 면에서 권영익과 똑같은 거죠. 과연 서재원은 이렇게 미쳐 날뛰는 권윤진을 잠재울 수 있을지.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리뷰어제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